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비트한테 그렇게 다 모든 걸 걸고 있을까, 사람들이. 자, 그러면 어제 이제 장중에 3%까지 빠졌습니다. 종가는 2.7%에 끝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다른 코인들 못 가야 정상 아닌가요? 그러면은 비트가 끝나면 앞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어느 정도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정말 가벼운 그 보라 코인들, 시총이 뭐 몇백억에서 천억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코인들도 반등이 나왔는데 비트랑 밀리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트코인이 못 가는데 걔네 가겠냐, 못 가는 거 외치고 계속 외치다가 결국에 전부 놓치거나 또 꼭대기에서 물리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비트가 어쨌든 떨어졌습니다. 자, 떨어진 반면에 시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국내 거래소로 와서 코인들 동향만 좀 살펴볼게요. 기존에 조용했었던 리스크가 이번에 또 반등이 나와주면서 120%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만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120%. 단위가 240원, 250원에 있다가 500원 라인으로 금방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리스크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거 한 방으로 올라가 봐야 뭐 얼마나 복구되겠어요, 사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 비트가 떨어졌으면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거예요. 무조건 못 간다고만 하지 말고 왜 사이클 주기가 변형이 되었는지, 이 변동사항이 나타났는지 이거 이유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니스왑은 잘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잘 올라가고 있고, 어제 보라코인이 또 잘 올라갔어요. 하루에만 시세가 20%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부터 고점까지 따졌을 때 최근에 50% 반등이 나왔고, 어제 비트코인 출렁여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3%에 끝났어요. 물론 조금 잘 버틴 코인이 있고 많이 눌린 코인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비트하고 이더가 나쁜데 어떻게 갔을까요, 이게? 그죠? 자, 그러니까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이고, 변형된 거는 변형된 대로 좀 보고, 물론 비트가 제가 봤을 때 뭐 2, 3%라 그렇지, 만약에 장중에 비트가 장중에 마이너스 10%를 때려버리면 하락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근데 아직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이번 주로 봤을 때.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어요. 다음 주도 놓고 봐야 되고 이번 달 말도 봐야 되기 때문에 주와 월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아직 비트코인의 관심도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망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주의를 하자는 쪽이지, 왜 다 망가지는 쪽으로 자꾸 보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시장하고 엇나가게 됩니다. 제로지 같은 경우에도 반등 잘 나왔어요, 이번에. 그 다음에 오늘은 또 그로스토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중 40%에서 50%까지 찍고 있고, 저점부터 이번 고점까지 치면은 약 83%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못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얘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놓칠 것 같고요. 예, 90% 이상 놓치는데, 이 놓치는 부분을 뭘로 좀 보고 있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거나 만약에 본전 근처 오게 되면 다 정리를 하실 겁니다. 네, 그냥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특별하게 수익도 못 나고 본전치기 하고 나가거나, 두 번째, 예, 따라잡기 할 겁니다. 그럼 또 물릴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강세로 이렇게 그로스털처럼 만약에 연일 상승이 나오거나 뭐 일주일 이상 한 달 이상 간다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 100% 이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해서 만들어 놔도 2번 쪽으로 다시 갈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이제 제가 뭐 오랫동안 강조했던 부분이, 비트하고 이번에 알트하고 이 포지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이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유튜브에서 치면은 거의 최초로 얘기했습니다. 다 시장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정상이다라고 했을 때 사이클 변동을 우리가 좀 가져가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떨어졌잖아요. 그럼 다른 알트코인 올라갔으면 XRP도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번에 비트코인하고 상위 알트들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상태입니다. 얘도 그렇고 솔라나도 못 갔어요. 솔라나도 6% 빠졌습니다. 아니, 솔라나도 빠지는데 어떻게 그 저렇게 작은 코인 막 보라 코인이나 아니면 뭐 아크 같은 이런 코인들이 어떻게 반등 나와서 버티냐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트렌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정확히 따지면 이제 10에서 11년 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알트가 뭐 많이 못 간다, 아니면 간다, 뭐 비트가 간다, 못 간다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거는 아직까지 비트하고 상위 코인들은 접근시킬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뭘 매집한다든지 사 모아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돌파를 다 실패했어요, 얘네는. 지금 돌파 실패해서 떨어지는 관점인 거고, 하위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올라가는 관점으로 높아져 있다 보니까 이제 밀려도 가는 쪽이에요. 왜? 수급 돌 쪽이 이쪽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테더 아니면 당장에 시드가 들어와서 테더 쪽으로 돈이 몰리던지, 그러니까 얘가 돈이 몰리면 얘가 상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트하고 다 빠질 겁니다. 비트, 이더, 알트, 상위, 하위 할 것 없이 다 빠져야 되는데 이쪽으로 지금 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그럼 돈이 어디로 들어가요? 하위 코인으로. 이쪽으로 해서 자금이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누적이 2주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해외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코인들이 이제 다수가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올라갔던 코인들하고 떨어졌던 코인들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못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얘기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공간이 굉장히 큰 반면에 상위 알트는 공간이 거의 없다. 자,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공간이 나온 것만큼의 시세. 그러면 이거 공간 다 나온 거냐? 아니죠. 이거는 아직 멀었어요. 꼭 10익만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상승을 못했던 알트코인들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관점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좀 크게 열어둘 수 있습니다. 자, 오피셜도 잘 올라가고 있고 스타티스도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죠? 굉장히 가벼운 코인들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뭐가 꼭 좋다 나쁘다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가벼운 소형 코인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21년도에 다 놓쳤어요. 그죠? 첫 번째가 이제 샀는데 먹고 다 놓쳤고, 두 번째는 어떻게 4848, 이 4848만 계속 하는 겁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사면 꼭대기에서 물려서 또 하락. 이게 반복됐던 시장인데 지금은 절호의 기회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무조건 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참고를 하는데 이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누구냐면 매수 쪽으로 관심을 두고 보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시장이 못 갈 거다. 어차피 비트도 안 가고 이더리움도 안 가고 알트 반등 찔끔 나오는데 나는 얘네 못 갈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전혀 이 오늘 내용에 해당이 안 될 거예요. 특별하게 뭐 참고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 또는 중장기 포지션으로 한번 끌고 가실 분들, 이런 분들한테 참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시점이 길어진다고 한다면, 시기가 길어진다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소 한 달 이상은 잡고 있고요. 한 달에서 많이 가면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만큼의 범위가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 알트코인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갖고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대부분 다 갔어요. 사실 아더코인도 이거 시총이 시총인가요? 그죠? 930억짜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뭐 시총이 높은 코인들하고 이렇게 비교가 많이 됩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보다 오히려 더 방어가 안 좋아요. 그죠? 얘 방어가 너무 안 좋아요. 방금 보라나 뭐 그런 코인들, 아더 같은 코인들 보면.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시점이 중요한데 사실 이거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도 연말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빠르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종료되면은 더 이상 이런 얘기를 이제 못하고 다음 포지션으로 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는 이 포지션에 있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포지션에 대한 주기가 끝났는데 이거 얘기해서 뭐예요? 끝나면 여기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시점 끝나면 계속해서 단계별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크게 터져서 올라가는 코인들이 많은데 국내에도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물론 낙폭이 크거든요. 이 큰데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 좋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올 수 있는 변형 상태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 상승 사이클에 대한 전환. 이 상승이 나왔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막 최근에 어떻게 해요? 30%, 많게는 60% 터지잖아요. 그죠? 이 범위가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범위냐고요. 시장이 그렇게 못 가서 죽을 정도라면. 근데 코인들이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증상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부분은 오늘 저녁 라이브 방송 때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거고요. 오늘에 대한 영상은 매수 관련된 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용을 돌려보면서 확인 검토해 보시고 최종적인 판단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